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교재 페이지 255페이지 내용으로 제7주차 강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강의에 앞서 한두 가지 전달하고 본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수 학습 시스템의 공지사항에 보시면은 중간고사 시행 일정과 코로나19 방역 수칙 안내를 공지해 놓았으니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과제물은 미리 작성하여 중간고사 시행 당일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교재 페이지 255페이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강의 슬라이드 맨 위에 타이틀을 보시게 되면은 제7장 배열이라고 나옵니다. 배열은 우리가 영문으로 어레이라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우선 배열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슬라이드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열 어레이는 자료의 형식, 즉 자료의 형이라 그러죠. 타입이라 그럽니다. 자료의 형이 같은 많은 데이터를 연속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을 때 자료를 하나의 묶음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배열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배열의 형식이 있는데 배열의 형식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 맨 앞에 인테자라고 이래 주고요. 그 다음에 A하고 대괄호 열고, 자, 마우스가 말을 잘 안 듣네요. 그죠? 10이라고 주고 이래 우갈로를 닫았다고 가정했을 때 맨 앞에 있는 요 인테자는 말 그대로 데이터형을 의미합니다. 정수형을 말하겠죠. 두 번째 A라는 것은 배열명입니다. 여기서 배열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기억 장소 이름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 다음 갈로 안에 요 10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원소의 수, 다른 말로 배열 크기를 나타내는 첨자라고 합니다. 첨자는 우리가 영문으로 서브스크립트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배열 형식은 이렇게 주어지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자, 배열의 종류를 간단하게 따져보면은 1차원 배열과 2차원 배열, 3차원 배열입니다. 1차원 배열을 빼고 우리 다른 배열들은 우리가 뭐 다차원 배열 이렇게도 표현하고 뭐 여러가지로 표현합니다. 그럼 여기서 1차원 배열이라는 것은 첨자를 하나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첨자를. 그래서 아까 이 배열명 A하고 대괄호 안에 우리가 10이라고 줬잖아요. 그죠? 첨자 하나 들어갔다. 이런 걸 우리가 1차원 배열이라 그러고 2차원 배열은 첨자를 2개 사용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대괄호 안에 예를 들어 3,5라고 주면 앞에 있는 3은 행을 의미합니다. 로우. 뒤에 있는 5는 뭐다? 칼럼을 의미합니다. 열을. 그래서 뭐 3행 5열 이렇게 2차원 배열을 표기를 하고요. 3차원 배열 같은 경우는 첨자를 3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괄호 안에 예를 들어 2,3,5 괄호 닫고 이렇게 표기를 한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면은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255페이지 중간 아래쪽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번 장에서 학습할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교재 맨 아래쪽에 보면 학습 목표라는 타이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총 5가지 목표가 주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배열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는 배열 선언과 초기화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1차원 배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그 다음에 배열과 문자열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마지막으로 뭐다? 2차 3차원에 해당되는 뭐다? 다차원 배열이 어떤 건지 우리가 이렇게 5가지 목표를 두고 자 수업에 임해야 되겠다. 그 다음 오른쪽에 보니까 배열을 사용하면은 한 번에 뭐다? 여러 개의 밸류 값을 뭐다? 세이브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할당받을 수 있다. 그럼 이 공간은 어디에? 메모리 있죠. 램 상에 주어진다. 물론 거기에는 주소가 부여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면은 이 내용은 이번 장에서 만들 뭐다?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256페이지 맨 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번 장에서는 배열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배열은 여러 개의 변수를 하나로 묶는 것이다. 배열을 사용하면 대용량의 데이터를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럽니다. 그럼 맨 위에 출력하면 캡처 뜯는 거, 요거는 우리 교재 고 1번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배열의 값들을 저장하고 최소값을 찾아보자 이래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배열 요소 값이 뭡니까? 12부터 마지막 19까지 주어져 있는데 이 중에 최소값을 찾으니까 뭐다? 최소값 미니멈은 뭐다? 1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그리고 계속 하려면 아무렇게나 누르십시오. 이렇게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내용은 직사각형으로 이래, 그죠? 쭉 배열해가 이래 쌓아 놓은 모양인데, 이거는 버블 정렬로 뭐다? 사각형들을 정렬해보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버블 정렬은 선택 정렬과 거의 비슷합니다. 나중에 자 본장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요것은 페이지 257페이지 메뉴에 보니까 틱택토 게임을 구현해보자 이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XY 좌표가 이래 주어져가 있고요. 첫 번째는 1,1이죠. 두 번째 XY 좌표는 뭐다? 0,0이다. 자,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직사각형을 그려보겠다 이 말. 틱택토 게임을 구현해 보겠다 이 말입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면은, 자, 배열 어레이가 뭐냐 이렇게 타이틀이 주어졌는데, 이것은 우리 교재 257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배열이란 뭔지 나와 있습니다. 그 잠시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앞에서 지금까지 6장 있죠. 6장까지 우리가 학습을 할 때 주로 베리어블 변수를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변수는 뭐다? 하나의 값만을 저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복잡한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값을 뭐다? 한 번에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장소가 필요하더라. 그래서 배열은 이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료형이다. 타입이다. 그래서 배열을 사용하면 뭐다? 한 번에 여러 개의 변수를 생성할 수 있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우리 강의자료 슬라이드에도 정리되어 있기를 많은 값을 뭐다? 한꺼번에 저장할 수 있는 뭐다? 저장 장소를 배열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가 요 중간에 박스 안에 인테자 S 대괄호 안에 10 대괄호 닫고 세미콜론이 있죠. 그죠? 자, 요거는 뭔가 하니까 10개의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을 그대로 선언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S 같은 경우는 배열 이름에 해당되고, 대괄호 안에 10이 주어졌습니다. 요거는 배열의 크기, 다른 말로 배열의 요소다 이렇게도 표현한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아래쪽 여기 보니까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데, 좌측은 뭐다? 변수라 그러고 오른쪽은 뭐다? 아파트, 즉 배열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변수 같은 경우는 변수 선언이 뭐다? 단독주택이라면은 오른쪽에 있는 요 아파트 있죠. 요거는 배열이다. 즉 배열은 아파트 단지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요 단독주택에는 한 가구만 살지만, 즉 한 가지 밸류값만 주어진다 이 말. 근데 오른쪽에 아파트 단지에는 여러 가구가 동시에 거주할 수 있다. 그래서 배열에는 여러 개의 변수가 들어있다. 그리고 배열 이름은 아파트 단지 이름으로 생각할 수 있고, 배열의 크기는 아파트 단지의 크기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게 되니까 타이틀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배열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배열이 왜 필요하나?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 258페이지 맨 위에 가면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 보니까 학생이 뭐 머리가 아픈지, 머리가 지긋지긋한지, 아니면은 공부할 양이 많아서 그런지 인상을 아주 멋있게 쓰고 앉았어요. 웃음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나옵니다. 배열이 왜 필요한가? 자, 우리는 이제까지 변수로만 잘 해왔는데 왜 배열이 필요할까? 예를 들어서 학생이 10명이 있고 이들의 성적의 평균을 계산한다고 가정하자. 에버리지, 그죠? 평균을 계산하려면은 먼저 각 학생들의 성적을 읽어서 어딘가에 저장해야 한다. 학생이 10명으로 10개의 변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도 정리해 놓기를 학생이 10명이 있고 이들의 평균 성적을 뭐다 계산을 한다고 가정하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학생이 30명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위의 방법대로라면은 30개의 정수 변수를 다 선언을 해줘야 한다. 만약 100명이라면은, 아니 1000명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변수를 일일이 뭐한다, 선언하다가는 프로그램의 생활이 아주 힘들어질 것이다. 따라서 다른 방법이 필요했다. 보다 손쉽게 뭐다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어야 하고, 이들 데이터를 손쉽게 뭐한다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탄생하게 된 것이 바로 어레이 배열이다. 그래서 배열을 사용하면은 같은 종류의 많은 데이터를 뭐한다 효율적이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더라. 그럼 배열 어레이는 동일한 타입의 데이터가 여러 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저장 장소다. 그래서 배열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데이터들은 번호에 의해서 식별되고, 이 번호를 뭐라 그런다, 인덱스, 다른 말로 색인, 알겠습니까? 또는 뭐 인덱스 리스트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래서 배열에 저장된 데이터를 배열 요소라고 합니다. 즉 어레이 엘리먼트라고 하죠. 배열에서는 인덱스를 이용하여 배열 요소에 접근을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열에 들어있는 첫 번째 요소는 S0이고 두 번째 요소는 뭐다, S1이다. 마지막 요소는 뭐다, S9가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슬라이드로 돌아와 가지고 보니까 왼쪽에 보니까 일반 변수의 사용 그래 가지고 인테자 S0, 그 다음 S1, 마지막에는 S9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우리가 선언을 해놨죠. 그래서 밑에 아래쪽에 보니까 그 그림의 뭐다, S0부터 시작해 가지고 뭡니까 S9까지 있다로 총 10개의 뭐다 기억 공간을 만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니까 별도의 이름을 가지니 조작하기가 어렵군, 이래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려운데, 아래쪽에 배열을 사용을 하니까 왜 됩니까? 자, 데이터 타입 인테저라고 줬고 배열 이름을 S라고 줬고 배열 요소 크기를 10이라고 줬다. 그러니까 왜 됩니까? 배열 이름은 S로 전부 통일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은, 자, 기억 공간은 S0부터 어디까지? S9까지. 자, 요 인덱스 있죠. 자, 인덱스 값은 뭡니까? 하나 줄어들죠. 9로 0부터 시작해가 9까지. 그래서 총 10개의 뭐다 기억 공간이 형성되더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럼 맨 앞에 있는 요 부분을 우리가 읽을 때는 0번째 배열 요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요거는 뭔데, 9번째 배열 요소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제 요 각 상자 안에는 뭐가 들어간다, 인테저형 정수를 저장할 수가 있더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뭡니까? 오른쪽 아래쪽에 그림 보니까 뭐라고요? 자, 신바람 나는 모습으로 이제 양 손을 들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배열 선언을 어떻게 하는지 예를 보이고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259페이지 있죠, 그죠? 중간에 가게 되면은 자, 신텍스 7.1이라 그래가 배열의 선언이라고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형식도 있고 설명을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오른쪽에는 물론 예제가 있죠. 그래서 배열 선언은 교재 보면 아시다시피 배열을 사용하려면은 먼저 배열을 선언해야 한다. 배열 선언을 통하여 컴파일러에게 뭐다, 배열 요소의 개수가 몇 개이고 각 요소의 자료형이 무엇인지를 알려야 한다. 그래서 배열을 선언하려면 먼저 뭡니까, 자료형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래 되어 있죠. 그래서 형식이 보니까 맨 앞에 타입 자료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배열의 이름이 나옵니다. 배열의 이름. 그 다음에 대괄호를 붙인 다음에 괄호 안에는 뭐다, 배열의 크기를 적어주면 되더라. 그래서 요 그 다음에 세미콜론으로 끝나는데 문장에 요걸 그대로 예제로 써놓은 게 뭡니까, 인테저하고 S10 세미콜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밑에 해석을 지정된 자료형과 크기를 뭐다 가지는 배열을 생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앞에 인테저 요거는 무조건 뭐다 자료형이고, 여기 나오는 S는 뭐다 배열 이름이고,
대괄호 안에 있는 10은 뭡니까? 배열 크기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봅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배열 요소와 뭐다? 인덱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259페이지 맨 아래쪽 부분에 보면은 그 끝부분이 있죠. 그거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배열 요소는 그래가지고 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나와 있죠. 그거 보니까 여기 현재 스쿼즈 0, 그 다음에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요 요소들의 번호는 뭡니까? 시작이 0부터 시작한다는 거. 그래서 아래쪽에 0번째 배열 요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배열 요소는 뭡니까? 스쿼즈 9라고 되어 있죠. 그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0부터 9까지 다 카운팅 하니까 뭡니까? 스쿼즈 10이죠. 즉 10개의 기억 공간이 존재한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교재 페이지 260페이지 메뉴에 보니까 그림 7.1에 배열의 크기가 10이면은 배열 요소는 뭡니까? 0에서 9까지 주어진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우리 슬라이드 보니까 각 상자에는 인테자형 정수를 저장할 수 있다. 그리고 메뉴의 인덱스란 뭐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배열 요소의 번호다. 여기로 말하면은 0, 1, 2, 3, 4부터 마지막 9까지 요런 걸 우리는 인덱스라 그러죠. 그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게 되니까 이번에는 배열 선언의 예를 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인테자 스코어 60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60개의 인테자형 값을 가지는 배열 스코어다. 두 번째는 플로트라고 되어 있어요. 요 놈의 플로트는 뭡니까? 자료형이 뭡니까? 실수란 뜻이죠. 그죠? 그래서 갈로 안에 12가 들어가 있으니까 12개의 플로트형 값을 가지는 배열 뭡니까? 코스트다. 이 말. 코스트는 뭐 우리말로 번역하면 비용 뭐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CHAR 있죠. 캐릭터의 줄임말입니다. 그리고 네임 50이라고 줬는데 요거는 50개의 뭡니까? 문자형입니다. 캐릭터형 값을 가지는 배열 네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타이틀이 뭐라고 되겠습니까? 배열 요소 접근은 그러면 어떻게 하노? 이 말이에요.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261페이지 메뉴에 가면 나옵니다. 그거 보시게 되면은 배열 요소에 접근하려면은 예를 들어 스코어 5와 같이 대괄호 안에 요소의 인덱스를 적어주면 된다. 즉 번호를 적어주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현재 슬라이드 그림 보니까 스쿼즈하고 5, 그 다음에 8, 이꼴 80 세미콜론 내가 있죠. 요 5가 뭡니까? 요 위에 그림처럼 뭡니까? 요 인덱스 번호다. 그 요 기억 공간에 뭡니까? 80이 저장되어 있는데, 자, 요렇게 찾아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재 261페이지 메뉴에 보니까 현재 우리가 슬라이드 상에 보고 있는 요 그림이 그림 7.2다. 즉 배열의 요소에 80을 대입하는 문장을 요렇게 놨습니다. 그래서 우변에 있는 밸류 80을 좌변에 있는 배열 기억 공간이 있죠. 그죠? 인덱스 번호가 5입니다. 여기에 집어넣어라. 즉 대입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교재 보게 되니까 뭐라고요? 유효한 인덱스에 보면은 제로에서 뭡니까? 배열 크기 마이너스 1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쿼즈라는 배열에서 첫 번째 배열 요소는 스쿼즈 뭡니까? 0이다. 두 번째 배열 요소는 스쿼즈 1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마지막 배열 요소는 뭡니까? 스쿼 9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배열 요소는 변수와 100% 동일하다. 따라서 값을 배열 요소에 저장할 수 있고 배열 요소에 저장된 값을 꺼낼 수도 있더라. 그래서 아래쪽에 이 박스에 보니까 얘가 하나 있는데 스쿼즈 갈로 안에 제로라고 되어 있고 이꼴 다음에 80 세미콜론. 이 말은 0번째 요소에 뭡니까? 80을 저장하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스쿼 3 이꼴 스쿼 2라고 되어 있죠. 그죠? 요거는 두 번째 요소를 뭡니까? 왼쪽에 있는 세 번째 요소로 복사를 하라 이런 의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스쿼즈 갈로 안에 K 이꼴 100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K번째 요소에 뭐다?
밸류 100을 저장하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배열 선언의 예제 소스 코드를 실어 놨습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261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예제 삽 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거 보니까 성적을 저장하는 스쿼즈 배열을 선언하고, 우리 여기 보니까 인테저하고 스쿼즈 5라고 선언을 해놨죠. 그죠? 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배열 요소에, 자, 배열 요소에 값을 10, 20, 30, 40, 50이라는 값을 저장해보자. 요소를 차례대로 처리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이 for 반복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요 소스 코드는 우리 교재 페이지 261페이지 맨 아래 예제 샵 1에 해당되는데, 거기 파일명이 뭡니까? 스쿼 1.c라고 되어 있죠. 그 소스 코드를 실어놨는데, 여기 보니까 자료형은 인터쟁형이고 배열명은 스쿼죠. 그 다음에 뭡니까? 배열 요소 크기는 1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번역하게 되면은 크기 5인 정수형 배열을 정의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보니까 스쿼즈 제로 기억 공간에는 10이라는 값을 대입했고, 1에는 20, 2에는 30, 3에는 40, 4에는 뭐다? 50입니다. 그래서 기억 배열 공간은 총 몇 개? 5개다. 자, 선언한 대로 그대로 정확하게 표기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for라는 반복문을 썼는데, 갈로 안에 보니까 첫 번째 초기식 값이 제로고, 그 다음에 조건식은 i가 5보다 작나,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세미콜론 다음에 오른쪽에 정답식이 뭡니까? 정답 연산자 i 플러스 요래 썼죠. 그죠? 그 다음 아래쪽에 보니까 뭡니까? 프린트 f 그래가지고 스쿼즈 갈로 안에 %d 이퀄 %d 하고 슬래시 n 더블 코테이션 마크 안에 컴마 스쿼즈 i, 그 다음 갈로 닫고 세미콜론 요래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for 루프로 배열 요소를 뭐다? 하나씩 꺼내서 출력하라, 이 말입니다. 프린팅 문을 썼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i의 초기값이 제로니까 또 한번 반복하면은 1 카운팅 되겠죠? 또 반복하고 2, 이런 식으로 계속 카운팅 되겠죠? 어디까지? 4가 될 때까지. 그 다음 마지막에는 리턴 제로 그래가지고 밸류 값 제로를 뭐다? 메인으로 보내면은 프로그램이 종료가 된다. 그리고 우측 하단에 여기는 뭡니까? 요 하단은 보니까 그 출력 화면을 뭡니까? 그대로 캡처 떠가지고 실어 놨습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요걸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 이제 크게 보면은 여위에 인테저 i 세미콜론하고 인테저 스쿼 5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뭡니까? 각 학생들의 성적을 저장할 크기가 5인 배열을 선언해 놓은 형태고, 요 8행부터 12행까지는 뭡니까? 배열 요소의 값을 대입하는 과정이고, 그죠? 그 다음 14행에서 15행까지 있죠. 우리 교재 보면은 배열의 요소를 반복문을 이용을 해 가지고 뭡니까? 화면에 출력한다. 그러면은 뭡니까? 5개 문장이 그대로 출력되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른쪽 하단에 보니까 뭡니까? 스쿼즈 제로에는 12, 그 다음에 1에는 20, 그 다음에 2에는 30, 3에는 40, 4에는 50, 이렇게 뭡니까? 들어가가 출력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계속 하려면 아무 키나 눌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기니까 배열과 반복문이라는 타이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배열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다? 반복문을 사용하여 배열의 원소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럼 왼쪽에 여기 보는 거 스쿼즈하고 갈로 안에 제로부터 마지막 4까지 있죠. 총 5개인데 요거는 배열 요소가 5개라는 것을 의미하고, 값은 뭡니까? 각각 뭡니까? 0이 이렇게 대입이 되어 있다. 그 다음 오른쪽 영에는 샵 디파인 사이즈 5라고 되어 있는데, 요 놈은 뭡니까? 배열의 크기를 뭡니까? 기호상수로 정의했다, 이 말. 기호상수 사이즈.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아래쪽에는 뭐다? for 루프를 썼죠. 그죠? for 루프로 뭡니까? 배열 요소를 선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스쿼즈 i에는 먼저 뭡니까? 제로가 대입되었다는 거. 알겠습니까?
요 i는 위에서 뭡니까? 초기값이 제로니까 제로를 갖고 오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형 배열은 뭔지를 자 타이틀로 잡아 놨습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262페이지 맨 아래쪽에 가시게 되면은 샵 2락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제 샵이에요. 거기 잠시 보시면은 뭐라고 문자형 배열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영문자, 소문자 A부터 마지막 Z까지 문자를 저장하고 있는 문자형 배열 코드를 생성해서 소문자 A에서 Z를 저장하고 다시 꺼내서 화면에 출력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메뉴에 나와 있는 여기 샵 디파인 사이즈 26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뭔데? 배열의 크기를 기호 상수로 정의를 했다. 그래서 기억 공간은 26개 잡히겠죠. 그 다음 인테자 메인 보이드 하고 중괄호 안에 인테자 i가 주어졌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보니까 캐릭터 코드하고 대괄호 안에 사이즈가 들어갔는데 그 다음 세미콜론 끝나죠. 이 사이즈 값은 위에서 갖고 와가지고 뭡니까? 26이 할당되겠죠. 그래서 요 놈은 문자형 배열 코드를 정의하는 과정이다.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포문이 두 개 나오죠. 첫 번째 포문은 i는 초기치 제로, 그 다음에 조건식은 i가 사이즈보다 작냐, 그 다음에 i 플러스 이래 돼가 있죠. 그죠? 그 다음 아래쪽에 보니까 뭐라고요? 코드 i에는 이꼴 싱글 쿼테이션 마크 a 플러스 i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소문자 a에 1을 더하면 뭐다? b가 되더라. b는 우리가 10층 값을 아스키 코드 값이 얼마냐? 66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 아래쪽에 또 포문에가 i의 초기치 값 제로고 i는 사이즈보다 적냐? i 플러스 1 되죠. 정답 연산자를 썼다면 그래 프린트 문에 의해 가지고 괄호 안에 %c 요거는 캐릭터의 줄임말이고 컴마 코드 i다. 알겠습니까? 각 인덱스 번호에 대입되어 있는 값을 갖고 와가지고 문자를 표현하라 이 말이죠. 그 다음 프린트 f 문에 의해서 한 줄 띄우고 마지막에 리턴 제로를 줘서 뭡니까? 프로그램이 종료가 된다. 그래서 아래쪽에 출력 화면을 캡처 뜯는 거 보니까 소문자 A부터 마지막 뭡니까? Z까지 26자가 이렇게 출력이 되고 아래쪽에 계속 하려면은 아무 키나 눌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넘어가 보겠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시게 되면은 타이틀이 뭡니까? 배열 예제 3이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 교재 배열 예제 뭡니까? 샵 3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에 264페이지 보시면은 263페이지 보시면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생님으로부터 학생들의 성적을 받아서 배열에 저장하고 평균을 계산하여 출력해보자. 스캔 F 함수를 사용할 때는 변수와 마찬가지로 뭡니까? 배열 요소의 앰퍼사드 연산자를 사용하여 배열 요소의 추수를 보내주어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소스 코드는 교재에 나와 있는 스쿼 2. 뭡니까? C 파일의 소스 코드가 되겠다. 그래서 맨 첫 번째 줄 밑에 보니까 샵 디파인 스튜던트 5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기호 상수 배열 크기를 나타냈다. 배열 크기는 몇 개? 자, 5개가 되겠죠. 그 다음 인테저 메인 보이드 바로 밑에 보니까 인테저 뭐라고 나옵니까? 스쿼드 스튜던트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물론 위에서 뭡니까? 배열 크기를 5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여기 와도 뭡니까? 배열 정의는 여기도 뭡니까? 결국은 기억 장소가 5개가 잡히겠죠. 그죠? 그 다음 인테저 썸 변수를 썼습니다. 초기치는 뭡니까? 제로다. 그럼 요거는 이제 성적을 뭡니까? 누적해 가지고 보관할 변수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인테저 i와 에버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니까 포문이 요래 등장하는데요. 요 부분. 자, 이 부분은 뭔가 하니까 학생들의 성적을 뭡니까? 키보드로부터 일단은 입력을 받는다. 그게 뭔데? 여기 나오는 여기는 그게 아니고 자, for i 초기치 제로부터 i는 자, 스튜던트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호상수 5개 선언했죠. 그거보다 작을 때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정감식은 i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um이라는 변수에다가 sum 플러스 스코어즈 i를 누적해 가지고 좌변에 대입하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에버리지는 평균을 구하는 변수가 될 것이고 자, 이꼴 다음에 대입문에 sum 지금까지 누적된 전체 합계 성적 나누기 뭡니까? 스튜던트
자, 배열 크기로 나눠주면은 성적 평균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아래서 출력문에 보니까 갈로 안에 성적 평균 있고라고 %D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D 이기는 오른쪽에는 에버리지 있는 변수에 보관되어 있는 값을 여기에 대응시켜 가지고 평균 값을 화면에 출력해 줄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아래쪽에 리턴 제로에 의해 가지고 메인으로 제로 값이 자 보내어져 가지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될 것이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프린트 F문은 결국은 평균을 구하고 출력하는 과정이 되겠죠. 그죠? 위에 sum 함수는 방금도 언급했듯이 뭡니까? 성적의 합계를 구해 가지고 누적해 놓는 변수가 되겠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뭡니까? 넘어가기 전에 클릭하니까 자, 요걸 이제 실행해 가지고 컴파일 해 가지고 뭡니까? 번역해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뭡니까? 이렇게 출력될 것이다. 학생들의 성적을 입력하라 그러니까 10을 입력했죠. 또 성적을 입력하니까 20, 30, 40, 50 이렇게 입력을 했다. 물론 입력은 뭡니까? 여기 나와 있듯이 스캔 F 함수를 써 가지고 키보드를 통해서 우리가 입력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 누적된 값 나누기 뭡니까? 자, 배열계수 스튜던트로 하니까 성적 평균이 뭡니까? 30이 나왔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잘못된 인덱스 문제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거는 뭔가 하니까 인덱스가 배열이 크기를 벗어나게 되면은 프로그램의 치명적인 뭐다? 오류가 발생시킨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인테저 스쿼즈하고 10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아래쪽에 스쿼즈 10이라고 98을 넣었어요. 자, 이럴 경우에는 뭐다? 치명적인 오류가 생긴다. 왜? 인덱스가, 자, 배열 크기를 10이라고 줬다면 10개의 기억 장소를 우리가, 잡으면 되는데, 선언을 이렇게 했다면은, 그럼 여기 스쿼즈 10이라고 주면 안 되겠죠? 그러면 11번째 방이 됩니다. 거기에 또 98을 입력한다. 이러면은 뭡니까? 치명적인 에러가 나오더라. 그래서 인덱스 범위는 뭡니까? 항상 뭡니까? 응? 위에 여기는 이제 배열 크기를 10이라고 선언을 했는데 인덱스 범위는 항상 뭡니까? 제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뭡니까? 9까지 주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이어서 잘못된 인덱스 예제라고 나옵니다. 요거는 페이지 265페이지 가보세요. 우리 교재 페이지 265페이지에 맨 위에 가게 되면은 경고 그러고 뭐라고 나옵니까? 배열 인덱스의 범위 그래가지고 배열을 사용할 때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배열 인덱스의 범위이다. 이래 되겠습니다. 인덱스가 배열 크기를 벗어나게 되면 프로그램에 치명적인 오류를 발생시키더라. 즉 컴파일러는 프로그램가 유효 범위 안에 있는 인덱스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주지 않는다. 그래서 C 언어에서는 프로그래머가 인덱스가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음에 배열 선언이 있다고 하자. 그 교재 보니까 인테저 스쿼즈하고 대괄호 안에 배열의 크기를 10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외 배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덱스 범위는 0에서 9까지이다. 그래서 다음 같은 문장은 오류이다. 배열의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한다. 이래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스쿼즈 10하고 이꼴 98 세미콜론 이래 되가 있는데 자, 그 98이 10에 들어가면은 안 되겠다. 치명적인 오류가 생긴다. 이 말이죠. 그죠? 그리고 현재 우리가 강의 자료 요 슬라이드 보니까 자, 요 소스 코드는 인테저 스쿼즈 5 그래가 배열 크기를 5로 잡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고, 그 다음 인테저 i 변수 선언했고, 스쿼즈 뭡니까? 인덱스 번호 0에는 10, 1에는 20, 2에는 30, 3에는 40, 4에는 50, 5에는 6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이제 문제죠. 왜? 5개 크기를 잡아주라고 선언했으면 인덱스 번호 0부터 4까지 주면 되는데 또 마지막에 쓸데없이 5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 아래쪽에 반복문 4, i의 초기치는 0, 조건식은 i가 5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증감식은 i++. 그 다음에 출력문 프린트 F문에 의해 가지고 스쿼즈 %d 이꼴 %d 되어 있죠. 여기는 각각 오른쪽에는 i 변수가 여기에 대응될 것이고, 스쿼즈 i는 뭡니까? 여기에 대응될 것이다. 그리고 리턴 제로에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겠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자, 요걸 다시 이제 보여주고 있네요.
뭐라고? 시스템에 심각한 에러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중간 점검이라고 나옵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264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은 3개의 문제가 등장하는데 1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N개의 원소를 가지는 배열의 경우 첫 번째 원소의 인덱스는 무언가? 항상 원소 개수보다 뭡니까? 하나 줄어들어야 되니까 요거는 뭡니까? 첫 번째 요소의 인덱스 번호는 제로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기억하세요. 그 다음 2번은 뭐다? N개의 원소를 가지는 배열의 경우 마지막 원소의 인덱스는 무언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N개에다가 항상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세 번째는 범위를 벗어나는 인덱스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가? 즉 인테저 a 이퀄 10이라고 선언을 하고 선언된 배열이 있는 경우 A10에 6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이걸 앞에서 알아봤죠. 그럴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 뭐다? 시스템이 정지할 수도 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게 되니까 타이틀이 뭐라고 되겠습니까? 배열이 초기화라고 되겠습니다. 그죠? 배열의 초기화.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265페이지 중간 부분에 가게 되면은 3배열의 초기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초기화는 우리가 영문으로 initialization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요걸 설명을 하자면은 우리는 변수들을 어떻게 초기화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렇다면은 배열은 어떻게 초기화를 할까? 이래 되어 있죠. 그래서 배열은 여러 개의 변수가 모인 것이다. 따라서 초기값도 하나가 아니고 배열 요소의 개수만큼이나 필요하다. 배열을 초기화하려면 값들의 리스트를 콤마로 분리하여 요 값들의 리스트를 콤마로 이렇게 분리해 놨죠. 중괄로 열고 닫고 세미콜론. 자, 콤마로 이렇게 분리를 해 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중괄로 있죠. 요게 열고 닫고 이래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에 이 중괄로로 감싼 후에 이것을 뭐다? 배열을 선언할 때 대입해 주면 된다. 그래서 이꼴 줘 가지고 대입문을 사용했습니다. 즉 배열은 선언하면서 동시에 뭡니까? 초기화할 수 있다. 어떻게? 현재 나와 있는 요 센텐스 문장처럼.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인덱스 번호 0에는 12, 1에는 20, 2에는 30, 3에는 40, 4에는 뭡니까? 50이 각각 저장될 것이다. 그래서 교재 265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게 되니까 그림 7.3에 보게 되니까 기본적인 배열의 초기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 문장 같은 경우는 5개의 요소로 된 배열 뭡니까? 스쿼즈를 선언한다. 그래서 첫 번째 요소 스쿼즈 0에는 뭡니까? 방금처럼 10으로 초기화되고 1에는 초기값이 20이다. 나머지 요소들도 뭡니까? 앞에서부터 차례로 값이 대입된다. 그죠? 만약 초기값의 개수가 배열 요소의 개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뭐다? 컴파일 오류가 나더라.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요? 인테저하고 스쿼즈 5 이꼴 뭡니까? 중괄호 안에 10, 20, 30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초기값의 개수가 요소들의 개수보다 적은 경우, 자 요소는 5라고 줬는데 여기에는 자 초기값이 3개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초기값의 개수가 요소들의 개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요소들만 초기화된다. 그래서 앞에 여기 보니까 스쿼즈 0, 1, 2 여기에만 초기화가 되고 나머지 배열 요소들은 뭡니까?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 배열 요소는 전부 여기 나와 있듯이 제로로 초기화 되더라. 그래서 요거는 266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그림 7.4에 일부만 초기값이 주어진 경우에는 나머지 요소들의 값은 0이 되더라.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우리 교재 보면은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교재 또 거기 보면은 초기화만 하고 배열의 크기를 비워 놓으면은 그 말은 뭔데, 여기 인테저 스퀘어하고 대괄호 안에 여기는 5라고 선언하는데 5를 삭제해 버리고 그냥 대괄호 열고 닫고 자 이렇게 비워 놓으면은 배열 크기를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뭐다? 초기값들의 개수만큼의 배열 크기를 잡아주더라. 그래서 우리 교재 266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그림 7.5의 예제에 보게 되면은 초기값이
5개이므로 크기가 5인 뭡니까? 스퀘어 배열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그림 7.5에 보니까 배열의 크기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초기값의 개수가 배열의 크기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만약 초기값이 주어지지 않는다면은 일반 변수와 마찬가지로 아무 의미 없는 뭡니까? 쓰레기 값이 들어가게 되더라.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266페이지 아래쪽에 보니까 그림 7.6에 초기화 시키지 않으면 쓰레기 값이 들어간다. 이래 되어 있죠. 그거 보니까 인테저 메인 보이더, 그 다음에 중괄호 열고 인테저 스쿼어즈 대괄호 열고 5 대괄호 닫고 세미콜론, 그 다음 중괄호 닫았습니다. 그죠? 자, 요럴 경우에 뭡니까? 쓰레기 값이 들어간다. 그래서 거기에 그림에 보니까 인덱스 번호 0부터 4번까지 전부 물음표로 표기를 해 나온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자, 방금 앞에서 설명한 걸 그대로 또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배열의 초기화, 배열의 크기가 주어지지 않으면은, 요것처럼 주어지지 않으면은 자동적으로 초기값의 개수만큼, 초기값은 뭡니까? 요거죠, 요거. 개수만큼 배열 크기로 잡더라. 그래서 배열 리스트가 10, 20, 30, 40, 50 5개니까 여기는 자동으로 5개를 잡아주더라. 그래서 아래쪽에 보니까 배열 공간을 자 인덱스 번호 0부터 4까지 이렇게 5개 잡히더라. 이해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조금 전에 또 설명했는 배열의 초기화 과정 또 하나 그림이 나오죠. 이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266페이지 맨 아래쪽에 그림 7.6에 보니까 초기화 시키지 않으면 쓰레기 값들이 들어간다.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초기 값이 주어지지 않는다면은 일반 변수와 마찬가지로 아무 의미 없는 쓰레기 값이 들어가게 되더라. 그 초기 값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일반 변수와 같이 아무 의미 없는 쓰레기 값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배열 초기화 예제가 하나 등장합니다. 이거는 교재 페이지에 266페이지 맨 아래쪽에 가게 되면은 성적을 나타내는 배열을 정의하고 초기 값을 이용하여 배열 요소의 값들을 뭡니까? 여기 보니까 31, 63, 62, 뭐라고? 87, 14. 자, 요렇게 초기화한 후에 배열 요소들을 화면에 출력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이 소스 코드는 페이지 267페이지 우리 교재 메뉴에 가니까 square5.c라고 파일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소스 코드를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좀 이제 그 밑에 팁에 보니까 배열 요소의 개수를 계산하는 방법, 그래가 우리 교재 267페이지 중간 바로 아래에 보면은 배열에 들어있는 자료를 처리하려면은 항상 배열이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배열의 크기는 꼭 알아야 하는 정보이다. 그죠? 만약 배열의 크기를 명시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주어진 초기값의 개수로 결정하는 경우 초기값의 개수를 매번 세어 보아야 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래의 문장에서 스쿼어 대괄호 열고 닫고의 크기는 비교적 쉽게 알 수 있지만 만약 초기값의 개수가 많아지게 되면 정확한 개수를 센다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이래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교재 그 아래쪽에 보니까 배열 안에 들어있는 요소의 개수를 자동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사이즈 오버 연산자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사이즈 오버 연산자는 자료형이나 변수의 크기를 바이트 단위로 계산하는 연산자다. 그래서 사이즈 오버 연산자를 이용하여 배열 전체 크기를 구하고 이것을 배열 요소의 크기로 나누게 되면은 배열 요소가 몇 개나 있는지 쉽게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교재구 맨 밑에 박스에 보니까 명령문이 사이즈 이꼴 사이즈 오버 갈로 열고 스쿼어즈 갈로 닫고 나누기 뭡니까? 슬래시 사이즈 오버 갈로 열고 스쿼어즈 대갈로 안에 제로 갈로 대갈로 닫고 자 갈로 닫고 세미콜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를 자료형이나 변수 크기를 바이트 단위로 계산해 낸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걸 이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여기에 인테저 스쿼즈 5 이꼴 중괄호 안에 31, 63, 62, 87, 14 갈로 닫고 세미콜론 있죠. 이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요 안에 있는 것들은 전부 배열 요소의 값이다. 그 다음 왼쪽에 스쿼즈 이거는 뭡니까? 성적을 나타내는 배열의 이름인데 배열을 정의해 놓은 과정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아래쪽에 폼은 있죠. 이 부분은 뭔데? 자, 초기식은 i 이꼴 저 조건식은 i가 5보다 작나. 그 다음 증가식은 i 플러스 아래쪽에 출력문 프린트 F문을 보니까 갈로 안에 스쿼즈 %d 이꼴 %d 해놓고 우측에 컴마 다음에 i 컴마 다음에 스쿼즈 i라고 되어 있죠. 그죠? 물론 세미콜론 끝났는데 이거는 for 루프로 배열 요소를 뭡니까? 하나씩 꺼내서 출력하는 과정이다. 그러면 이제 출력되는 건 어떻게? 잠시 보게 되면은 요렇게 출력된다. 스쿼즈 0에는 31, 1에는 63, 2에는 62, 3에는 87, 4에는 뭡니까? 14가 이렇게 대비대가 출력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배열의 초기와 예제 그래가지고 요거는 우리 교재 몇 페이지? 267페이지 가보세요. 그거 가게 되면은 나와 있겠죠. 그죠? 자, 거기에 예제를 하나 더 들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요것도 보면은 배열의 요소 값이 요 요소 값 있죠. 31,63 있죠. 자, 요 값이 적으면은 나머지는 0이 채워진다라는 걸 보여주는 소스 코드입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스쿼즈 배열 5라고 줬습니다. 배열 크기를. 그런데 배열의 요소는 값이 2개밖에 없다 이 말. 아시겠죠? 그래서 요걸 출력을 하게 되면은 물론 요 포루프를 썼는데 잠시 요 아래쪽 여기 나타내 보겠다. 어떻게 나온다? 자, 한번 보세요. 보니까 0에는 31, 1에는 63, 나머지 전부 뭡니까? 0으로 이렇게 채워지더라. 알겠죠? 자,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이어서 배열 초기화 외제 소스 코드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인테저 스쿼즈 5 세미콜론 요거는 배열 크기는 지정을 하고 배열 요소 값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쓰레기 값으로 저장된다 그랬죠. 그러면 요 밑에 박스 안에 쓰레기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들 한번 육안으로 확인해 보세요. 그럼 구해야 됩니까? 스쿼즈 0에는 자, 0 요 부분에서 요런 값. 그 다음 1에는 뭡니까? 0이 나오고 2에는 뭡니까? 42066636. 3에는 뭐가 나온다? 2018779649. 4에는 뭡니까? 1의 값. 자, 이렇게 이제 무작위로 쓰레기 값이 채워지더라. 자,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중간 점검 문제가 나옵니다. 중간 점검. 이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부분이냐? 268페이지죠. 그죠? 그 메뉴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1번 문제 보니까 배열 A6의 원소를 1, 2, 3, 4, 5, 6으로 초기화하는 문장을 작성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은 어떻게? 인테저라고 일단 줘야 되겠죠. 자료형을. 인테저 이렇게 주고, 인테저하고, 그 다음에 배열명을 A라고 줘야 되겠죠. 그 다음 대괄호 안에 뭡니까? 6이라고 주고, 닫고, 뭡니까? 중괄호 열고, 배열 요소 값을 뭡니까? 컴마로 구분해가 1, 2, 3, 4, 6. 자, 중괄호 이렇게 닫아주면 될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2번 문제 보니까 배열의 초기화에서 초기값이 개수가 배열 원소의 개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또 반대로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적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자, 적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나머지는 전부 0으로 채워진다 그랬죠. 그죠? 또 반대로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알겠습니까? 많은 경우에는 뭡니까?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한다 그렇습니다. 기억하세요. 세 번째는 배열의 크기를 주지 않고 초기값의 개수로 뭡니까? 배열 크기를 결정할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회한다. 결정할 수가 있는데 컴파일러가 뭡니까? 자동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했죠. 앞에서.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세 가지 중간 점검 문제.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타이틀이 랩. 자, 문제가 하나 나와 있는데 벨에서 출석 기록하기. 자, 우리 뭐 학교에 가면은 여러분들 당연히 출석부 체크하겠죠. 그죠? 그거에 관련된 건데 269페이지 맨 위에 가게 되니까 최근 학교에서 전자출석부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간단한 전자출석부를 배열을 활용하여 구현해보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정리를 간단한 전자출석부를 배열을 이용하여 구현해보자. 이렇게 되겠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강의는 한 학기에 16번이 있다고 하고 사용자에게 각 강의마다 출석인지 결석인지를 질문하여서 크기가 16인 1차원 배열에 저장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학기에 30% 이상 결성하면 뭡니까? 학점이 나가지 않는다. 즉 학사 경고가 주어진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학점을 받을 수 있는지도 체크하여 화면에 출력해보자. 이래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거 출력하면 캡처 뜯는 거는 보게 되니까 뭡니까? 응? 자, 11 이거는 뭡니까? 출석했다라는 뜻이고 00는 뭡니까? 결국은 뭐였다? 결석했다 이 말이죠. 10분 결석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아래쪽에 보니까 수업일수 부족합니다. 62%. 계속하려면 아무키나 눌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어서 넘어가니까 자, 배열에서 출석 기록하기. 이렇게 타이틀이 주어져가 있어요. 배열에서 출석 기록하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만 이 소스 코드는 우리 교재 몇 페이지에 나오느냐? 응? 270페이지 맨 위에 한번 가보세요. 우리 교재 270페이지 맨 위에. 그거 가니까 솔루션 문제 배열의 출석 기록하기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뭐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그냥 살펴보시면 될 것이고, 여기 보면 육형 부분에 인테자 att 언더바 북 대괄호 안에 사이즈 이꼴 중괄호 안에 제로 세미콜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첫 번째 요소를 0으로 초기화하지만 나머지 요소들도 규칙에 의하여 0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수 i 카운트에는 초기값 제로를 줬습니다. 아래쪽에 보니까 사용자로부터 출석인지 결석인지 받아서 배열에 저장하겠다. 그래서 자, 반복문 for 루프문을 썼는데 i의 초기값은 제로, 조건식 i는 사이즈보다 적다. 그 다음에 i 플러스 이렇게 되겠어요. 그 다음 출력문에 의해 가지고 printf하고 %d 번째 강의에 출석하셨나요? 출석했으면 1, 결석했으면 0. 그 다음에 컴마 다음에 i 플러스 1 하나 카운팅하죠. 그 다음 스캔F 그래가 키보드를 통해 가지고 뭡니까? 임의의 값을 입력받는다 하면 출석했는지 안 했는지 아시겠어요? 자, 그런 과정을 소스 코드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자, 스캔F에 의해 가지고 배열 요소를 보낼 때는 변수와 마찬가지로 뭡니까? 항상 앰퍼사드를 붙인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게 되니까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소스 코드 이어서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교재 270페이지 그 소스 코드 몇 번? 15행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여기 보니까 더블 슬래시 주석문을 써가지고 배열을 검사하여 결석한 횟수를 계산해보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for 루프문을 써가지고 i 초기치 제로 줬고 i가 사이즈보다 적냐? i 플러스 이 되어 있죠. 그 다음 if 만약에 att 언더바 북 i가 0과 같으면은 뭡니까? 하나 카운팅 하라 이 말이죠. 자, 결석한 횟수를 카운팅 하겠죠. 그죠? 즉 배열을 검사해 가지고 결석한 횟수를 계산하는 과정이다. 그 다음 우리 교재 보니까 21형 부분이 있죠. 여기는 보니까 이번 학기 결석률을 계산한다. 이래 되겠어요. 그래서 더블형 변수를 썼어요. 결석률 레이티오 변수 이꼴 뭐다? 카운트 나누기 16.0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16강까지 한다 이 말. 그 다음에 if 레이티오가 0.3보다 크냐? 크다 그러면은 printf 수업 일수가 부족입니다. 그 다음 %f 하고 %. 그 다음에 슬래시 n 하고 컴마 레이티오 곱하기 100 이래 돼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리턴 제로를 주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될 것이다. 알겠죠? 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게 되니까 타이틀이 가장 싼 물건 찾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271페이지 맨 위에 가게 되니까 뭐라고, 우리는 인터넷에서 상품을 살 때 가격 비교 사이트를 통하여 가장 싼 곳을 검색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 10곳에 판매되는 스마트폰의 가격을 조사해서 배열에 저장하였다고 하자. 배열에 저장된 가격 중에서 뭡니까? 가장 낮은 가격을 찾아보자. 이러한 종류의 문제는 자주 등장하는 문제로서 일반적으로 배열에 들어있는 정수 중에서 최소값을 찾는 문제와 같다. 물론 최대값을 찾는 문제도 거의 유사한 구조를 가지더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 강의자를 보니까 두 번째, 일반적으로 배열에 들어있는 정수 중에서 최소값을 찾는 문제와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가? 가장 싼 물건 찾기가 그렇다 이 말이죠. 자,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그럼 실행 결과는 어떻게 되는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뭡니까? 요거는 우리 교재 271페이지 중간 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거 보게 되니까 뭐가 돼가 있습니까? 자, 스마트폰의 가격은 1차원 배열 프라이시스라고 되는데 요거는 잠시 접어두고요. 자, 현재 요 나온 거는 12부터 뭡니까? 19까지 배열 요소 값이 주어졌는데 최소값 구하라니까 뭡니까? 1요놈이 가장 적으니까 여기 구해졌죠. 그리고 아래쪽에 계속 하려면 아무키나 눌러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인터넷 쇼핑몰 있잖아요. 검색 하는 10곳의 사이트 주소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고요. 물론 여기 뭐 토탈 프라이스로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가격을 표시해 놓은 거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알고리즘을 한번 살펴보자. 이 알고리즘은 우리 교재 몇 페이지에 나오느냐? 페이지 271페이지 맨 아랫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는데 뭐라고? 그 교재 보니까 스마트폰의 가격은 1차원 배열 프라이스에 저장하면 된다. 최소값을 구할 때는 일단 배열의 첫 번째 요소를 최소값으로 가정하고 배열의 두 번째 요소부터 마지막 요소까지 뭡니까? 이 최소값과 비교를 한다. 만약 배열의 요소가 현재의 최소값보다 작다면 이것을 뭐다? 새로운 최소값으로 변경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배열의 프라이스의 원소를 난수로 초기화하고 일단 첫 번째 원소를 최소값 미니멈이라고 가정을 하자. 그리고 이제 포문에 의해 가지고 반복문이 들어가는데 초기값은 1이고 조건식은 i가 배열의 크기보다 작냐. 그 다음에 증감식이 있죠. i 플러스. 그리고 if문에가 플러스 i가 미니멈보다 작나 물어요. 그러면 그 값이 뭡니까? 최소값이니까 왼쪽에 미니멈 변수에다가 뭡니까? 대입하라면 저장하라. 그리고 반복이 종료되면은 미니멈의 최소값이 뭐한다? 저장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게 되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입니까? 272페이지 가보세요. 그거 가면 메뉴에 가게 되면은 나오는 소스 코드가 바로 이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샵 디파인 사이즈 10이라고 해가지고 기호 상수로 뭡니까? 배열 크기를 선언을 했고 여기 오니까 인테저 프라이스 사이즈 자 10을 여기 갖고 오겠죠? 그래서 10개의 방을 잡아줄 것이고 오른쪽에 배열 리스트는 보니까 12부터 마지막 뭡니까 19까지 있습니다. 이걸 헤아려 보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뭡니까 7 8 9 10개가 되네요. 그 다음 변수를 인테저 i 미니멈 2개 썼습니다. 그 다음 프린트 문에 의해 가지고 프린트 f 출문에 의해 가지고 대괄호를 열고요. 그 다음에 for 루프 해 가지고 i 초기값 제로 i가 사이즈보다 적냐. 그 다음에 i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출력문 프린트 F문을 보니까 %D하고 컴마 프라이스 I 값을 자 각각 대응시킨다 이 말. 그리고 프린트 F문에 해가지고 대괄호 오른쪽 걸 이렇게 닫아준다 이 말. 그리고 미니멈 이곳에는 뭡니까? 프라이스 제로의 값을 대입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for i권은 1부터 i는 사이즈보다 작냐 I 플러스. 그
그 다음 if price i가 미니멈보다 작나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최소값이니까 미니멈 i price i의 값을 뭐다 미니멈 방에다가 집어넣으라 이 말이죠. 그리고 출력문에 얘가 최소값은 %d인데 그 최소값은 미니멈 방에 보관돼 변수에 보관되어 있으니까 그걸 대응시켜가 화면에 나타내라 이 말이죠. 그 다음 리턴은 제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걸 한두 가지 설명을 하자면은 여기에 미니멈하고 이꼴 프린트 프라이스 제로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첫 번째 배열 요소를 최소값으로 지정하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 밑에 for i 꼴 1부터 뭡니까? i는 사이즈보다 적나 i 플러스 있죠. 요거는 최소값을 찾는 반복 루프가 1부터 요 보세요. 1부터 시작했음을 우리가 유의해야 됩니다. 0번째 요소는 검사할 필요가 없다. 왜? 가장 작은 값이라고 이미 우리가 가정을 했으니까. 그 다음 요 밑에 보니까 if문에 의해 가지고 여기까지 센텐스가 주어졌죠. 요거는 현재의 최소값을 현재의 최소값보다 뭡니까? 배열 요소가 작으면은 현재 최소값보다 배열 요소가 작으면은 배열 요소를 배열 요소를 뭡니까? 최소값으로 집어넣는다. 즉 복사한다 이 말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도전 문제가 나와요. 요거는 우리 교재 272페이지 아래쪽에 가게 되면은 이 프로그램에서는 최소값을 계산했다. 이번에는 배열의 원수 중에서 최대값을 찾도록 변경하여 보자. 변수 이름도 적절하게 변경하라. 이래 되겠습니다. 그래 하려 그러면 방금 우리가 위에서 살펴봤듯이 if 문 있죠. 요걸 수정하고 변수도 변경하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앞 문장을 생각하면서 if 갈로 열고 price 갈로 열고 i 갈로 닫고 물론 대갈로입니다. 이게 맥시멈보다 크냐 이렇게 주면 됩니다. 갈로 닫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와가지고 맥시멈 이꼬르는 뭐다 프라이시스 대갈로 안에 i 대갈로 닫고 세미콜론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저 아래쪽에 출력문 있죠. 프린트 f문은 갈로 안에 코테이션 마크 안에 최대값은 %d입니다 슬래시 n 하고 코테이션 마크 찍어주고 컴마 그 다음에 미니멈 대신에 맥시멈 우갈로 닫고 세미콜론 이렇게 하면 된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저 메뉴에 보니까 인테저 i 컴마 그 미니멈 돼가지는데 맥시멈으로 변경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게 되면은 최소값이 아닌 뭡니까? 배열의 원수 중에서 최대값을 찾도록 변경한 소스 코드가 되겠다. 참고하시고요.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게 되니까 이번에는 타이틀이 배열에서 특정한 값 탐색하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교재 273페이지 메뉴에 가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거 보니까 여기서는 정수들이 배열에 저장되어 있고 여기에서 사용자가 특정한 정수를 찾는다고 가정하자 이래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출력문 캡처 떠가지고 넣어놓은 걸 보니까 리스트가 10부터 뭡니까 100까지 이렇게 주어졌고 탐색하고자 하는 값을 입력하라 그러죠. 스캔프에서 입력하겠죠. 60을 입력했다. 그래서 이제 탐색을 해보니까 탐색 선곡 인덱스는 뭐다? 5다 이 말. 자 아래쪽에 그림 있죠. 여기서 시작하여 하나씩 조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배열 뭡니까? 요소 10부터 뭡니까? 100까지 있는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60인데 그 인덱스는 뭡니까? 요 번호가 5가 할당되어 있죠. 자 요렇게 나타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은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넘어가니까 타이틀이 배열에서 특정한 값 탐색하기라고 나오고 소스 코드가 하나 등장합니다. 이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인데요. 274페이지 맨 위에 가보세요. 우리 교재 274페이지 맨 위에 가니까 파일명이 search.c 파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소스 코드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다른 것보다도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맨 위에 보니까 샵 디파인하고 사이즈 10이라고 줬죠. 요거는 기호 상수로 배열 크기를 선언하는 과정이 되겠다. 그 다음 요게 인테저 키, i가 나오죠. 세미콜론. 요거는 앞에 있는 거는 찾고자 하는 값 변수가 될 거고, 뒤에 있는 i는 뭡니까? 인덱스 번호를 저장하는 변수가 되겠다. 알겠죠? 그 다음에 밑에 여기는 보니까 배열명이 리스트가 주어져가 있고, 크기는 위에서 뭡니까? 기호상수로 선언한 사이즈를 갖고 왔기 때문에 10이 되겠죠. 그럼 그 중괄호 안에 뭡니까? 배열 요소 값을 10부터 100까지 이렇게 10개 넣어놨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출력문에 의해서 포문에 의해가지고 i 제로부터 뭡니까? i가 사이즈보다 적을 때 i 플러스 그 다음 프린트f 문에가 %d에 뭐다? 컴마 리스트 i 값을 갖고 와가지고 출력하라 이 말이겠죠. 그죠? 자, 그렇게 참고하시고, 물론 맨 마지막에는 프린트 F문 우갈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게 지키겠죠. 대갈로 열고 대갈로 닫고 이런 식으로. 자, 참고하시고,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솔루션 문제 뭐다? 배열에서 특정한 값 뭐다? 탐색하기는 우회한 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자, 소스 코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프린트 F문 탐색할 값을 입력하시오 화면에 요 센텐스가 출력되겠죠. 알겠습니까? 즉 아래쪽에 보니까 스캔F 엠퍼서드 키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사용자로부터 탐색할 값을 입력받는 과정이 되겠다. 그 다음 아래쪽에 폼문이 있고 마지막으로 우갈로 요래가 닿는 여기까지 센텐스가 뭔데, 자, if list i의 키 값을, 키 값은 60이라고 줬잖아요. i 값이 같나 물었죠. 같으면은 출력문에 얘가 탐색 성공 인덱스 이꼬라고 %d 다음에 i가 있죠. 거기 인덱스 값이 만약에 5라면 여기 5가 대응돼 가지고 화면에 제끼고 브레이크. 자, 프로그램이 뭡니까? 여기서 중지하겠죠. 그죠?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뭡니까? 배열 요소의 뭡니까? 탐색 값을 비교하는 과정이다라는 걸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정렬이란 뭔지 한번 알아보자. 이래 되어 있어요. 이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275페이지 맨 위에 가게 되면은 타이틀이 4점 그래가 버블 정렬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거 보니까 배열과 관련된 매우 흥미로운 문제가 정렬이다. 즉 정렬 소팅은 물건을 크기 순으로 나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요 아래쪽에 우리가 슬라이드 그림 보니까 왼쪽 그림이 있고 오른쪽 그림이 있어요. 이거는 페이지 275페이지 맨 위에 그림 7.7 있죠. 정렬의 예가 나옵니다. 그 부분에 해당되는 그림이 되겠다. 그래서 왼쪽에는 보니까 왼쪽에는 보니까 막대기 물건 크기가 뭐 지멋대로 이렇게 배열대가 있죠. 그죠? 정렬대가 있다. 근데 오른쪽에는 뭡니까? 뭔가를 비교해 가지고 뭡니까? 맨 왼쪽에는 물건의 크기, 즉 막대기 크기가 적은 거고, 오른쪽으로 가면 뭡니까? 막대기 크기가 크더라. 아시겠죠? 그래서 교재에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정렬은 물건을 크기 순으로 나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책들은 제목 순이나 저자 순 또는 발간 연도 순으로 정렬이 가능하고, 사람도 나이나 키, 이름 등을 이용하여 정렬할 수가 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교재 그 한가운데 보니까 정렬 소팅은 뭡니까? 컴퓨터 공학 분야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알고리즘 중에 하나로서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는 최저가 검색을 할 것이다. 최저가 검색을. 그리고 정렬에는 많은 방법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이 중에서 가장 간단한 뭐다? 버블 정렬을 살펴보자. 버블 정렬은 뭡니까? 가장 효율적인 정렬 방법은 아니지만 가장 이해하기 쉽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교재 그 아래 그림 보니까 블록들을 크기 순으로 정렬한다고 하자. 그래서 인접한 블록 두 개를 비교하여 어디에? 여기에 있는 90과 10을 비교를 해 가지고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치를 각각 바꿔준다. 그러니까 10이 앞으로 오고 뭡니까? 90은 저 뒤로 가야 되겠다. 알겠죠? 자,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정렬은 물건은 뭐다? 크기 순으로 오름차순이라 내림차순으로 나열하는 걸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렬은 컴퓨터 공학 분야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알고리즘 중에 하나다. 방금 설명을 다 드렸고요. 그 다음 넘어가니까 뭡니까? 새로운 그림이 하나 등장하는데 이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275페이지에 또 하나의 예입니다. 아래쪽에 여기 보니까 사전에 하나 등장하죠. 그래서 이 놈은 뭘 의미하는데 정렬은 자료 탐색에 있어서 필수적이더라.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만약 사전에서 여기 사전 단어들이 정렬이 안 되어 있다면 이래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버블 정렬은 뭔데 이래 되어 있어요. 버블 정렬.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인데 275페이지 맨 아래에 첫 번째 그림 그겁니다. 맨 아래 첫 번째 그림. 자, 90하고 10하고 비교해가 작은 값은 앞으로 오고 큰 값은 뒤로 뭡니까? 이치를 변동시켜 주겠죠.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클릭을 하니까 자, 요런 식으로 정렬이 되고 결론은 맨 아래쪽이 보니까 뭡니까? 막대기가 가장 작은 게 맨 왼쪽에 가장 큰 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첫 번째 패스가 종료된 후의 모양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276페이지 가게 되니까 이 과정을 리스트의 마지막 블록까지 되풀이를 한다. 이것을 하나의 패스라고 하자. 첫 번째 패스가 종료되면은 다음과 같은 모양이 된다. 가장 큰 값을 JH에 뭡니까? 즉 가장 큰 값은 JH에 있다. 여기를 말하면 오른쪽 맨 끝에 이거 90을 말하겠죠. 그 다음 다시 인접한 블록 두 개를 비교하여 처음에는 10, 90 비교했지만 그 다음 90, 24 이렇게 비교한다. 자, 이렇게 비교하여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치를 바꾸고 두 번째 패스가 끝나면은 우리 교재 보면은 다음과 같은 모양을 된다라고 되어 있죠. 모양이 된다고. 그래서 10, 17, 23, 39, 56, 90. 자, 요런 식으로 된다. 그 다음에 위의 과정을 블록의 개수만큼 되풀이하면 모든 블록이 크기 순으로 정렬이 되더라. 이해됩니까? 그러면 가장 작은 거는 10,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17, 23, 39, 56, 90 이렇게.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버블 정렬이다. 버블 정렬. 이해되겠죠? 버블 정렬. 그러면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로 잠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버블 정렬하고 아래쪽에 소스 코드가 하나 나와요. 이거는 우리 교재 276페이지 맨 아래 내용을 보면은 자, 버블 정렬을 코드로 작성한 게 바로 요 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샵 뭡니까? 디파인하고 사이즈 5라고 주어졌잖아요. 요거는 기호상수 배열 크기 선을 했다. 5개.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보게 되니까 배열 요소를 정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이거는 276페이지 맨 아래쪽에 그거 나와 있죠. 그거 보니까 이것을 코드로 작성해 보자. 먼저 다음과 같이 크기가 5인 정수행 배열을 생성하고 16, 7, 9, 1, 3으로 초기화한다. 그래서 그거 보니까 인테저 리스트 5라고 하고 있고, 자, 배열 리스트 요소는 16부터 3까지 이렇게 5개가 주어졌고요. 이놈을 인접한 요소들을 비교해서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교환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277페이지 맨 위에 가니까 소스 코드가 하나 나와 있죠. 그거 보니까 인테저 i 세미콜론, 그 다음 줄에 포 갈로 열고 i 꼴 제로 초기식이죠. 세미콜론 다음에 i가 5보다 작나, 이거는 뭡니까? 조건시에. 그 다음 마지막 i 플러스 플러스 갈로 닫고 있죠. 이거는 정관식에 해당된다. 그 밑에 뭐 if문을 썼어요. 자, 만약에 리스트 i 값이 리스트 i 플러스 1보다 크냐 물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리스트 i와 리스트 i 플러스 1을 교환하는 코드를 작성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이 코드에는 중요한 오류가 있다. 혹시 눈치챘을 수도 있다. i의 값이 증가해서 4가 되면은 if 문에 있는 i 플러스 1은 5가 되는데 인덱스 5는 잘못된 인덱스다. 그래서 배열 크기가 5라면은 올바른 인덱스 범위는 제로에서 4까지고 따라서 다음과 같이 반복 횟수를 하나 줄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뭡니까? 우리 교재 보니까 i가 위에는 그러니까 277페이지 맨 위에는 5보다 작나 그런데 이걸 5라고 주면 안 되고 4로 수정해야 되겠다. i가 4보다 작나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i번째 요소와 i 플러스 1번째 요소를 서로 교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명백히 다음과 같이 하면 안 된다. 이래 되겠어요. 그거 보니까 뭡니까? 리스트 i 꼴 리스트 i 플러스 1. 요거는 리스트 i의 값이 사라진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줄에 보니까 리스트 i 플러스 1 이꼴은 리스트 i 이래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사라지면 안 되니까 임시 변수 tmp를 사용하여 이거는 템프의 줄임말입니다. tmp 다음과 같이 해줘야 된다. 그게 뭔데? 요게 서로 교환한다 하는 요 부분을 우리는 교차 알고리즘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 코드를 원래 반복 루프에 뭐다 넣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버블 정령 소스 코드 마지막이죠. 배열의 요소를 출력한다라고 되어 있고 초기치 제로부터 i가 사이즈보다 적을 때 i 플러스 1. 그래서 프린트 문의가 %d, 리스트 i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배열 요소 값을 출력하는 소스 코드가 되겠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 변수의 값을 서로 교환할 때 이래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277페이지 맨 아랫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우리 교재 277페이지 맨 아랫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음과 같이 하면 안 된다. 리스트 i 꼴 리스트 갈로 열고 list 리스트. 이건 리스트 i의 기존 값은 뭐한다? 파괴된다. 요래 넣어버리면은 기존 i 값이 없어진다. 그 다음에 리스트 대갈로 안에 list에 대갈로 닫고 있고 리스트 i 요래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 기존 값이 지워지기 때문에. 그 다음 올바른 방법은 아래쪽에 템프라는 임시 기억 공간을 하나 사용해서 먼저 리스트 i 값을 대입을 하고요. 그 다음 리스트 i에는 뭡니까? 리스트 대갈로 안에 list 값을 뭐다? 집어넣겠다. 그 다음 리스트하고 갈로 대갈로 열고 list 갈로 닫고 있고는 템프 값을 여기에 저장하겠다. 그래서 요 규칙을 가만히 보면은 자, 맨 위에 템포는 우대각으로 쭉 가니까 변수가 똑같죠? 그 다음 리스트 안에 있는 자대각. 그 다음 리스트 갈로 열고, 대갈로 열고, list 대갈로 닫고 있죠? 요 부분 자대각. 자, 요런 모양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교환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 오른쪽에는 요 컵이 3개가 있는데, 예?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교차 알고리즘을 주선하기 좋게끔 그림을 따로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유와 주스를 바꾸려면 빈컵이 하나 더 필요하다. 그럼 1번에 이게 뭐다? 우유고, 예를 들어 2번이 주스를 하면은, 자, 2번에 있는 주스를 어디에 1번에 집어넣고, 1번에 있는 우유를 뭐다? 2번 컵에다가 집어넣으려 그러면은 뭐다? 요게 아래쪽에는 요 흰 컵 하나 있죠. 임시 템프라는 컵을 이래 하나 준비해 가지고 첫 번째 1번에 있는 우유를 어디에 템프라는 컵에 갖다 놓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1번 컵에는 아무것도 없겠죠. 그래서 2번에 있는 주스를 일로 옮겨주죠. 바꾸고. 그 다음에 빈 컵에 있는 요 하얀 컵에 있는 요 내용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유죠. 이걸 3번 컵으로 갖다 놓는데, 그러니까 두 번째 컵에. 그럼 우유 된다. 기존에 1번 컵에 있는 우유가 2번 컵으로 들어가고 기존에 2번에 있는 주스가 뭡니까? 1번으로 가겠죠.
그 대신에 중간에 있는 하얀 컵이 있죠. 임시기업 공간 템프 역할을 하는데 요걸 하나 추가해가 우리가 활용했다면 즉 컵 하나가 더 필요하다는 걸 그림으로 이렇게 도식화 해 놓은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게 되면은 버블 정렬 그래가지고 그래픽 버전 이래 되가 있어요. 요거는 페이지 280페이지 맨 위에 내용이 됩니다. 우리 교재 280페이지 한번 쫓아가 보세요. 쫓아가니까 맨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음과 같이 버블 정렬의 과정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보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대로 되어 있죠. 다음과 같이 버블 정렬의 과정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보자. 자, 직사각형 모양의 막대를 이렇게 배열된 모양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우회해야 되겠나. 그래서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버블 정렬을 그림으로 표시하기 소스 코드를 이렇게 정리를 해 놨는데 이거는 뭡니까? 페이지 280페이지 가보세요. 우리 교재 280페이지 그 보게 되니까 버블 정렬은 본문에서 살펴보았고 사각형을 그리는 것은 다음과 같은 코드로 가능하다. 그거 보니까 HDC 썼죠. 이꼴 get window DC하고 갈로 열고 get foreground window 갈로 열고 갈로 닫고 또 우측 갈로 한번 더 닫아주죠. 세미콜론. 그 다음 리탱글 정사각형 아니 사각형 갈로 열고 HDC, 0,0, 100, 100 되어 있죠. 요거는 0,0과 100, 100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을 그린다. XY 좌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배열 요소의 값을 하나씩 꺼내서 사각형의 높이로 하여 그리면 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 주성문에 보니까 배열의 요소를 하나씩 꺼내서 사각형을 그리는데 포문이 좀 반문을 썼죠. 초기 값은 i equal 0. 그 다음 i가 사이즈보다 적을 때 i 플러스. 그 다음 밑에 보니까 리탱글하고 갈로 열고 HDC, 200 플러스 i 곱하기 30, 200, 230 플러스 i 곱하기 30, 200. 그 다음에 뭐다? 마이너스 리스트 i라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원점이 왼쪽 상단이고 아래로 갈수록 뭡니까? y좌표는 증가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y좌표로 200 마이너스 리스트 i와 같이 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요 화면에 나와 있는 소스 코드를 보게 되니까 첫 번째 여기는 기호상수로 뭡니까? 배열 크기를 선언했고 그 다음에 인테저 i, k 요리 나와 있어요. 그럼 요게 인테저 리스트 사이즈 여기는 10이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꼴 자, 중괄호 안에 배열 요소 값을 뭡니까? 100부터 마지막 66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놨고요. 그 아래쪽에 HDC, HDC가 이꼴 get window DC, get foreground window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세미콜 이래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아래쪽에 보니까 포문을 썼다 하면 초기치 제로, K는 사이즈보다 적냐? K는 플러스. 자, 요거는 뭡니까? 인덱스 번호를 보관하는 변수가 되겠죠. 그 다음 리탱글에 해가지고 요런 좌표를 주게 되면 화면이 지워지고 그 다음 포문에 해가지고 요런 과정을 주게 되면은 버블 정렬이 된다. 그래서 아래쪽에 여기 뭡니까? 교차 알고리즘이 나오죠.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것도 가만히 따져보는가 변수가 인테저 템프 자 인테저 템프 우대가 그 다음 리스트 i 자대가 그 다음 리스트 i 플러스 1 자대가 자 요런 뭡니까? 일종의 식이 하나 이루어진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배열 정렬을 그림으로 표시하기 그러면서 소스 코드가 나오죠. 요거는 우리 교재 281페이지에 소스 코드 그거 보니까 저 밑에 행이 20행이 있죠. 20행. 그거 보니까 배열의 요소를 하나씩 꺼내서 사각형을 그린다 하는 겁니다. 요 20행부터 마지막 27행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배열 요소를 하나씩 꺼내서 사각형을 그린다. 저 보면 리탱글 해가지고 좌표 주어져가 있죠. 그 다음 여기 보면 슬립하고 천이라고 되는데 1초 동안 기다리는 과정이더라. 자 참고하시고요.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뭡니까? 그러면 2차원 배열이 뭔지 한번 알아보자. 요거는 우리 교재 282페이지에 맨 위에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거 보니까 다차원 배열이라고 되어 있죠. 자, 1차원 배열은 배열 요소들이 1차원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다차원 배열은 뭡니까? 배열 요소를 다차원으로 가질 수 있다. 다차원 배열에는 2차원 배열과 3차원 배열 등 일반적으로 n차원 배열이 가능하다. 그러나 다차원이 되면은 뭐다? 필요한 메모리 공간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하더라. 보통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뭡니까? 3차원 이상의 다차원 배열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래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교재 그 보니까 첨자 한 개 들어가는 거, 두 개 들어가는 거, 세 개 들어가는 거 있죠. 한 개 들어가는 건 1차원 배열, 두 개 들어가는 거는 2차원 배열, 3차원 배열은 5, 3, 10이 들어갔죠. 3차원 배열. 자, 요런 식으로 선언해가 우리가 활용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요거는 2차원 배열 과정인데, 자, 자료형은 인테자이고, 배열명은 S고, 괄호 안에 첨자가 두 개 들어갔죠. 30. 요거는 2차원 배열이다. 앞에 3은 행을 의미하고, 뒤에 10은 뭡니까? 열을 의미한다. 그래서 아래쪽에 요 그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 위에 배열 같은 경우는, S는 0,0, 그 다음 S는 0,1, 그 다음 S는 0,2, 알겠습니까? S는 0,3, S는 0,4. 이런 식으로, 모두 몇 개? 2, 4번까지 15개 요소를 가진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15개 요소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오타가 나와 있는데 10이 아니고 뭡니까? 5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행이 0, 1, 2. 행이 요래 3개 있다. 행이.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그 다음 열도 보니까 샵 0부터 뭡니까? 샵 4까지 몇 개? 5개가 주어졌대, 수직으로. 아시겠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앞에 이제 배열명 S가 갖고, 괄호 안에 뭡니까? 두 개의 뭡니까? 첨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2차원 배열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교재 보게 되니까, 배열요 S 같은 경우는 3개의 행으로 이루어졌고, 각 행에는 5개의 요소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SIJ는 배열 S의 i번째 행과 j번째 열의 요소다. 즉 2차원 배열에서도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2차원 배열이 초기화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283페이지 메뉴에 가보세요. 그거 가게 되니까 2차원 배열이 초기화 그래가지고 2차원 배열도 1차원 배열과 마찬가지로 선언과 동시에 뭐다? 초기화할 수가 있다. 다만 같은 행에 속하는 초기값들을 중괄호로 묶어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중괄호 이렇게 묶어 놨죠. 요거는 첫 번째 행의 원소들의 초기값이다. 첫 번째 행이 요게. 그 다음 요거는 자 10부터 14까지 중괄호를 묶어줬죠. 요거는 두 번째 행의 원소들의 초기값이다. 이 두 번째 행이 보니까 10부터 14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요거는 세 번째 행의 원소들의 초기값이다. 그래서 맨 아래쪽에 세 번째 행에 보니까 10부터 21, 22, 23, 24 이렇게 저장되더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기본 예제라고 타이틀이 나왔는데 요거는 283페이지 아랫부분에 가게 되면은 예제 샵 1이라는 데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 아래쪽에 보니까 맨 밑에 소스 코드가 하나 나와 있죠. 그래서 교재 보니까 간단한 2차원 배열을 선언하고 다음까지 초기화한 후에 각 배열 요소를 출력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인테자 i, j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뭡니까? 3행과 5열을 가진 2차원 배열 선언이다. 그래서 인테자 a는 3, 5 이꼴 요거는 첫 번째 행, 요거는 두 번째, 요거는 세 번째 배열 요소가 되겠죠. 그 다음 각 배열의 요소 값을 출력을 한다. 폼을 썼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프린트 F문에 보니까 A%D, %D 이꼴 %D. 그럼 각각 I 변수가 여기에, J 변수가 여기에, ij 값은 %D. 여기에 각각 대응대가 출력된다. 참고하세요.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실행 결과 있죠. 자, 출력 화면을 캡처 떠가지고 여기에 첨부를 시켜 놨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배열 A의 0,0에는 0, 그 다음 1에는 1,
2에는 2, 3에는 3, 4에는 4. 마지막은 뭡니까? A 2,4에는 4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계속 하려면 아무 키나 눌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자, 넘어가니까 뭐가 나옵니까? 행렬의 덧셈이라는 게 나옵니다. 매트릭스. 행렬이 뭔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죠, 여기서. 자, 행렬 매트릭스의 개념은 수나, 수나 식을 직사각형 모양으로 갈로 안에 배열한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어요. 페이지 285페이지 메뉴에 한번 가보세요. 285페이지 메뉴에 가니까 행렬 매트릭스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연과학에서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된다. 일반적인 행렬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거기 보게 되니까 행렬 A 고르는 뭡니까? A의 1부터 1, 2 마지막 A의 1N 두 번째 행은 A의 2, 1 그죠? 그 다음에 A는 2N 이래 되겠죠. 마지막은 A의 N1, A의 N2 마지막은 A의 NN 이래 되겠어요. 그래서 행렬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자. 일반적으로 행렬을 표현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은 2차원 비율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거 보니까 이 예제에서는 크기가 3 곱하기 3인 두 개의 행렬을 더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자. 이래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행렬 A 고를 하고 보니까 그죠? 1, 0, 0, 0, 1, 0, 0, 0, 1 B에는 뭡니까? 1, 0, 0, 0, 1, 0, 0, 0, 1 이래 주어져가 있죠. 근데 그게 자 1이 들어간 부분 보세요. 1이 네 군데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은 우리 교재 페이지 285페이지요. 그래서 각각 더하니까 아래쪽에 출력하면 보니까 뭡니까? 첫 번째 행은 첫 번째가 2가 되고 두 번째는 중간에 세 번째는 마지막이 2가 되죠. 1하고 누적하니까 알겠죠? 자, 그렇게 출력하면은 우리 교재 285페이지 중간 아래쪽에 나타나 있고요. 그게 바로 현재 요거다임. 근데 여기서 이제 덧붙여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요 첫 번째 원소 값은 A의 뭐가 된다? 1, 1 요거는 A의 1, 2 요거는 뭐다? A의 1, 3번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간다면은 요거는 두 번째는 A의 2, 1 그 다음에 A의 뭡니까? 2, 2 그 다음에 A의 2, 3 이래 되겠죠. 마지막은 뭡니까? 요거는 A의 N1 A의 N2 그 다음에 A의 NN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자 A의 MN은 이 행렬의 원소라고 한다. 엘리먼트 즉 가로를 여기서는 행이라고 하고 세로를 뭐다? 칼럼 열이라고 한다. 또한 행렬의 성분을 예를 들어 AIJ라고 하며 행렬의 크기는 뭐다? M 곱하기 N이다. 특히 뭡니까? N 이꼴 N일 때 N우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한다. 참고하세요.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솔루션 거래가 행렬의 덧셈 소스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286페이지 가보세요. 그거 가니까 맨 위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렬의 덧셈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뭐 특별한 게 요 부분에 두 번째 줄에 샵 디파인 로우 3 그 다음 세 번째 줄에 샵 디파인 칼럼즈 3 이래 되어 있죠. 요거는 기호상수로 행과 열 개수를 선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보시면 알겠죠. 그래서 요걸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자 9행부터 11행이 있죠.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자, 요 부분은 크기가 로즈 곱하기 칼즈 그죠? 인 2차원 정수 배열 A와 B와 뭡니까? C를 선언했다. 그래서 A와 B에는 초기값이 주어져 있다. 그 다음에 요 초기값이 이렇게 주어져가 있다. 그 다음에 7행에 가게 되니까 7행 요 인테자 RC라는 게 있죠. 세미콜론. 이거는 뭔데요? 요거는 행렬 요소들의 인덱스로 사용될 변수 R과 C를 선언한다. 그래서 행렬에서는 보통 행을 low라 그러고
뭡니까? 열을 칼럼이라 그런다. 응? 그래서 R과 C는 요 로우와 칼럼의 약자에 해당된다. 그 다음 14행 있죠. 14행. 그거 가니까 폼은 나옵니다. 두 개의 행렬을 더한다 했는데, 초기식은 R은 제로, 조건식은 R은 로즈보다 적고, 증간식은 R 플러스 플러스 1이 되겠죠. 그죠? 자, 이 부분은 뭔데? 자, 중첩 포루프. 자, 포문이 두 개 나오잖아요. 중첩 포루프를 이용하여 행렬 A의 각 요소들과 행렬 B의 각 요소들을 서로 뭡니까? 더하여 행렬 C에 대입하는 과정이다. 행렬 C에. 아시겠습니까? 요게 바로 요게 돼. 그리고 프린트 F 문해가 %D에 그래가지고 C에 RC라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출력하겠죠. 그죠?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실습 틱택토 게임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건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냐 하면은 287페이지 메뉴에 가보세요. 거기 보게 되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최근에 알파고라는 인공지능, 즉 AI 컴퓨터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다. 우리는 바둑과 약간 유사한 틱택토 게임을 구현해보자. 그래서 틱택토 게임은 2명의 경기자가 오른쪽과 같은 보드를 이용하여 번갈아 가면 O와 X를 놓는 게임이다. 즉 오목이 아닌 뭡니까? 삼목이라고 할 수 있다. 같은 글자가 가로, 세로 혹은 대각선상에 놓이면 이기게 되고, 물론 최근의 블리자드와 같은 게임과 비교하면 아주 고전적인 게임이지만 한번 구현해 보기로 하자. 우리가 만든 게임은 사람과 사람이 대결하는 게임이다. 하지만 컴퓨터와 사람이 대결하는 프로그램도 뭐다? 도전 문제로 시도해 보자. 그래서 한 경기자씩 보드의 뭡니까? 좌표를 입력한다. 이래 되겠습니다. 그죠? 교재 고려되가 있다면. 그 다음 현재 요 화면에 요 슬라이드를 보게 되면은 정리를 어떻게, 틱택토 게임은 2명의 경기자가 오른쪽과 같은 보드를 이용하여 번갈아 가며 O와 X를 놓는 게임이다. 그래서 보니까 OXS, XOO, 그 다음 XOO 이래 되겠죠. 자, 같은 글자가 가로나 세로 혹은 대각선상에 놓이면 이기게 된다. 자, 여기 보면 대각선으로 이렇게 같은 글자가 놓여있죠. 이럴 경우에는 이기게 된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뭐가 나왔다? 실행 결과가 나오죠. 자, 이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287페이지 가운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가운데. 그래, 거기 보게 되니까 뭡니까? XY 좌표를 0,0, 또 XY 좌표 종료를 뭐다? 1,1 이렇게 줘놓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실행 결과. 무슨 말인지 알겠죠? 0,0 여기는 X가 들어갔고 여기는 1,1에는 뭡니까? 제로가 들어가 있네요. 그죠? 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게 되니까 알고리즘 그래가지고 요거는 우리 교재 페이지 287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은 그 의사 코드가 하나 나오죠. 교재 보면은 보드 게임에서는 보드 대갈로 두 개 있죠. 자, 요렇게 2차원 비율을 이용하여 표현을 하자. 악성 코드는 다음과 같다. 즉 보드를 나타내는 2차원 비율 보드 3,3을 정의한다. 보드를 초기화한다. 이래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화면에, 자, 슬라이드에 보드를 초기화하고 화일일 보드를 화면에 출력한다. 그리고 사용자로부터 좌표 XY를 받는다. 그 다음 if 문의가 보드 XY가 비어 있으면은 if 현재 경기자가 X이면은 보드 XY에는 X를 집어넣고, 그렇지 않으면 뭐다? 보드 XY에는 O 표기를 집어넣으라. 그러면 이것도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else 뭐다?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라. 이렇게 주어져가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솔루션 틱택토 게임 소스 코드를 실어놨어요. 이거는 우리 교재 288페이지 메뉴에 가게 되면은 소스 코드가 하나 나옵니다. 자, 이 부분에 해당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은 보드를 초기화하는 과정이고, 요 아래쪽은 뭡니까? 사용자로부터 이체를 받아서 보드에 표시하는 과정이다.
자, 이치를 받는 것은 요 스캔F를 써가지고 XY 좌표를 뭡니까? 입력받겠죠. 그 다음 보드 XY는 equal K%E equal 0. 그 다음에 가로 닫고 물음표 싱글 코테이션 마크 X 콜론 싱글 코테이션 마크 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현재의 순번에 따라 OX 중에 선택하는 과정이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니까 역시 솔루션 문제, 그죠? 티텍토 게임이 나오는데 요거는 288페이지 가시게 되면은 행번호 18행이죠. 18행 부분에 보니까 요 부분입니다. 보드를 화면에 뭐다 그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프린트 문 첫 번째 두 번째 해가지고 뭡니까? 화면에 출력이 되겠죠. 이해가 됩니까? 화면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프린트 F문에 해가지고 요런 특수문자, 요 이제 개성 그림기 모양 위에 여기도 나와 있는데 요렇게 주어졌죠.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 우리 교재 페이지 288페이지 18행부터 17행까지의 소스 코드를 표현해 놓은 겁니다. 요 부분 참고하세요.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갑니다. 자, 도전 문제가 나와요. 이거는 우리 교재 288페이지 맨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건데, 한번 놓은 곳에는 놓지 못하게 하라. 그 다음에 컴퓨터와 인간의 게임으로 업그레이드 해보자. 컴퓨터가 다음 수를 결정하도록 프로그램을 변경하라. 가장 간단한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비어있는 첫 번째 이치에 놓는다 이 말이죠. 자, 도전 문제는 이렇게 주어져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 각자 한번 구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니까 QA가 나왔습니다. 그죠? 자, 제7주차 교수님이 준비한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끝으로 한 가지만 전달하고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연일 언론에서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4차 유행에 접어들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개인 위생 철저히 해서 건강 잘 지키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